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여기 레슨실 형광등이 나가서 몇 개 갈아야 해서 형광등을 또 구입하러 갔다 왔네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여전히 어제도 비 오더니 오늘도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따뜻한 커피, 스타벅스 별다방 거 마시고 싶어서 잠깐 카페도 들으려고 해요. 비 오는 날은 따뜻한 커피가 저는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눈 뜨면서 오늘은 맛있는 커피를 사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 보셔서 알겠지만 선택장애, 돌싱의 선택장애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그 선택장애의 의미는 좀 달라요. 여러분 흔히 선택장애라고 하면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 확신이 없거나 자기 선택에 대한 어떤 꼭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그 상황 그것을 장애라고 하잖아요. 선택장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돌싱이 된 이후로 이혼을 겪고 난 이후로 감정이나 이 생각들이 그 전과는 다르게 많이 흔들리고 격앙돼 있고 조금은 안전한 그 주파수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그 이혼이나 그 사건을 겪은 이전보다 많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혼을 막 하셨거나 이혼한 그 순간과 가까운 기간일수록, 그러니까 이혼을 한 후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난 분들은 본인이 큰일, 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주거를 위한 큰 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사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효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그 선택을 함에 자기가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혼 후에는 선택에 좀 장애가 있다. 그런 뉘앙스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장애가 아니라 그만큼 내 자신이 어떤 불안정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해결하고 선택할 때 실수를 더 하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선택장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일을 겪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넘어진 후 그 다음에는 막 정신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막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막 휘저어놓은 그 상태가 바로 큰 일을 겪고 난 우리들의 정체적인 그 정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저 스스로에게 무슨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좀 뒤로 미뤄서 내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더 구하고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막 이혼하고 나오신 분들, 또 이혼하고 얼마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 오래됐어도 뭔가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이 좀 불안감이 있다고 느끼신 분들에게 제가 겪으면서 얻은 3가지 조언을 지혜의 조언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어떤 일을 선택에 있어서 권해드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우선 기한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기한, 어떤 회사가 원하는 기한. 네, 3일 후까지 이거를 결정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까지 이걸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일단 그 사람들이 제시한 시간보다 최대한 끌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좀 뒤로 미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는 그 사람들의 템포를 맞추기보다는 내 템포에 그 결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안정성 있고 신뢰가 가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에게 시간을 제시해 줄 때는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더해서 그 시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 일을 일주일 안에 끝내도 돼. 그 제의를 하신 분이 그 제의를 하신 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넉넉한 시간, 반을 잘라서 3일, 이거 3일 내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 제의를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여유를 받고 싶은 마음이고, 또 이게 혹시나 실수가 돼서 딜레이 될까봐 그 딜레이 되는 시간값까지 더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선택해서 해결해 줄 것을 제의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하신 3일, 그 한 달, 내일 당장 그 시간이라는 거에 우리가 쫓길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템포에 맞춰서 내가 이 일을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심사숙고할 기간이 저분이 제시한 3일보다는 이틀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죄송하지만 이거 5일까지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분명한 결정을 내려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에게 템포에 맞게 최대한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요구하시고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계약할 때 그 전세자분이 내일 모레까지 일주일 뒤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계약을 해서 이거 가계약이라도 해라, 이런 큰 일에 대한 성급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돼요. 그 날짜에 쫓겨서 우리가 안 보면 안 될 중요한 서류나 그 서류의 내용들을 빼먹을 필요도 있고, 더구나 여기는 한두 푼이 아니라 정말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거래잖아요. 그 거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적어도 한 달의 그런 기간을 확보하셔서 서류들도 살펴보시고, 또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살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원하시고요. 또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집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서류를 확인하고 또 그 어떤 큰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실 때는 주변에 안정감에 가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까우면 부모님, 형제, 자매, 또 믿을 만한 친구, 나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다시 재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또 계약을 이루실 수 있으면 계약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그 계약이나 선택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그 기한 날짜를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어서 내가 안전된 상태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그 서류들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사항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선택을 못했어요. 그 기한 내에 선택을 못해서 그 선택권이 타인에게 넘어간다 해도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을 믿고 좀 더 차분하게 오랜 시간을 갖고 더 신중하게 주변 도움을 받아서 큰 결정이나 작은 결정이나 선택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요. 그것은 어떤 사소하다기보다는 다양한 모든 분야. 이 남자를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집을 내가 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제 싱글맘 됐는데 이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해도 되냐 마느냐. 또 아이를 어떤 학원에 보낼 것인가. 어떤 부류의 아이가 있는 동네로 우리가 또 옮길 것인가. 또 이 경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적예금에도 그렇고 모든 다방면의 삶의 문제들에서 여러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을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일까? 내일 아침에 나는 어떨까? 그리고 일을 선택했을 때 한 달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 달 후에 일이 진행됐을 때 과연 나의 인생에 득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것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1년 후까지 지금 일을 시작했을 때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를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혼을 겪고 나서는 이런 모든 배에 서 있는 것처럼 강가 흔들리는 물가 위에 배 위에 탄 것처럼 그것도 일어서 있는 것처럼 우왕좌왕 그렇거든요.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내일은 어떨까? 그리고 일주일에는 어떨까? 또 한 달 후에는 어떨까? 1년 후에는 어떨까? 이렇게 거리를 멀리 두고서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실 때 실수를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연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내가 너무 외롭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 근데 마침 어떤 남자가 제 교제를 제의해오고 있어. 그리고 그 연애 기간이나 그 연애 상대방을 결정할 때도 내가 지금 이 연애를 하면 내일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난다면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과연 이 연애가 내 인생에 필요할까? 이 지금 연애 기간을 두고 이 연애를 했을 때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가 이 연애 때문에 1년 후에 놓치고 있을 일들이 많을까? 놓치고 있는 일보다 이 사람으로 있어서 내가 성장이 되고 플러스 되는 쪽이 많을까? 네, 이런 식으로 하루, 한 달, 또 그 1년 후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이상까지 생각해 보기에는 좀 너무 버겁고 또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1년 후까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그 선택이 잘못된다 해도 나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그물망 1, 하루 후, 한 달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작은 선택에도 그 기준을 제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도 이 학원을 보냈을 때 이 아이가 내일 어떨까? 한 달 후에는 얼만큼 성장이 있을까? 성장보다는 이 학원에 다니면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서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또 1년 후에 이 아이를 이 시스템이 있는 학원에 보냈을 때 이 학습 시스템이 있는 곳을 보냈을 때 우리 아이는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얼마만큼 그 학원 시스템이 주는 얻으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고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선택권. 네,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이거에 투자를 했을 때 나의 경제력이 이만큼인데 얼마만큼 투자할까? 이것을 투자했을 때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투자한 이 돈을 다 잃는다 해도 내 삶에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또 아니면 나는 지금 빚밖에 없는데 지금 빚을 내서 이걸 투자해서 1년 후에 이게 플러스 되면 좋지만 마이너스 됐을 경우에 나의 삶은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되게 쉽지만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겪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판단력이 정말 많이 흐려져요. 네,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이 아까도 말했지만 큰 파도치는 물결치는 바다 위 보트에서 그것도 내가 서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쉼없는 작업들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쉽지만 어려운 게 선택의 문제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선택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해서 그나마 힘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돌싱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또 정말 그보다도 더 못한 이혼 전보다도 더 못한 삶의 나락으로 경제적으로나 자기 내면적으로나 네, 떨어져 내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할 때는 행복을 찾아서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혼을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이혼을 한 그 순간부터 적어도 1mm씩 작게라도 우리는 상승세를 타야 되고 또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해요. 내 인생에서 이혼을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으로 그 선택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적어도 이혼 전보다는 모든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야 돼요. 내면의 상태건 경제적인 상태건 그쵸? 이게 가혹한 말이지만 이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면 정말 우리가 그 힘든 이혼을 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크게 오차가 생겨서 상승세를 더 크게 타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닥쳐오는 그 작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시고 더더욱 신중하셔서 좋은 선택들로 좋은 인생의 오차의 범위를 크게 만들어서 상승기류에 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짜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하면서 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기 확신의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그 전에는 웬만한 거는 내 뜻대로 됐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나한테 이 정도는 쉬워. 이런 자기 확신의 부분들이 우리를 많이 채우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혼은 뜻하지 않게 또 나한테 나의 확신을 잃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는 혼전 임신이 됐든 어떤 사정에서도 나의 온 인생을 걸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반드시 행복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큰 확신이죠. 정말 리스크가 많은 큰 투자인데 그만큼 큰 확신을 갖고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어떤 환경, 어떤 계기로 결혼을 했던 건 간에 그쵸? 나는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 저 사람이 지금 성격은 저래도 저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래도 둘이 열심히 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잠재의식 속에 자신 확신이 가득 차오른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혼이라는 그 사건을 딱 부딪히면서 정말 바닥친 것이 자기 확신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작은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못 믿죠. 그야말로 자신을 못 믿어요. 50대 50. 50대는 될 것 같고 50대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70%는 안 될 것 같고 30%는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그 퍼센테이지와 그야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그 전에는 상식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던 작은 문제들도 이제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를 딴 타인에게 미루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구입을 할 때도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 확신이 너무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결정하기에는 내 확신이 너무 낮아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묻죠? 아이에게 너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이사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미루기도 하죠.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이라는 사건을 겪은 자기와 그 본질적인 그 이혼이라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는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사건을 겪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그 사건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변하지 않은 자신의 깊은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확신이 어떻게 바닥을 쳤거나 어디 이렇게 상실됐거나 그걸 그렇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거든요. 이혼을 겪어서 막 우왕좌왕하는 내가 있어. 여기 그런 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머릿속 차분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앞뒤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잘 조절해 나가고 내 균형을 밟아갈 수 있는 내가 또 여기 있어. 이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가 있다는 자아의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그 자아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내 속에서 항상 함께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확신, 자기 확신이 그렇게 소멸되거나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얻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쉬워져요. 눈을 감으면 눈 감은 그 어둠 속에서 있는 내 자신, 침착한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혼이란 큰 사건을 겪었어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자아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변함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믿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아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고요하고 침묵이고 평온한 그 나의 상태. 네, 그 상태를 인지하시고 그 상태의 자아로서 선택을 해 나가신다면 우왕좌왕하는 나는 저 멀어지고 내 안에 그 평온하고 네이처한 그 자아로 작은 일부터 선택을 해 나가신다면 무의식 중에도 자기 확신이 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된다. 네, 하지만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신중함은 있어야 되죠. 흔들리는 자아가 잠시 멀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만 하고 여전히 믿을만 하고 나의 어떤 직관력이나 예지력 또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현명한 나의 자아는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채로 내 안에 있다. 나의 확신을 회복하시고 발견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요약 정리.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이란 사건을 겪은 후에 흔들리는 내 속에 나의 자신을 어떻게 바로잡고 좋은 선택들을 하게 할 것이냐 3가지 알려드렸죠. 처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기한보다 내 템포,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서류 상태나 정보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최대한 길면 길수록 좋다. 그리고 지인들,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주길 권하고 그들의 자문 또한 신중하게 받아들여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111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이 일이 내일 당장 내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을 가져도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되고 회복시키고 활용하라. 그 대신 충분한 시간은 갖는 신중함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한 3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선택들을 내 인생의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우리 더 행복해지고 더 상승세를 타는 방방 스카이 하늘에 상승 기류를 받은 우리 기구처럼 우리 인생이 붕 떠나가길 원합니다. 좋은 선택들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